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기초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바탕에서 다른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합리성이란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 과학이기도 합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 나라는, 그 사회는, 그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말죠. 문명의 기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판단은 도덕적 판단이든지 뭐 전략적 판단이든지 판단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평은 자유라고도 합니다. 국가가 기능을 하려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안보 정책입니다. 안보, 군사, 전쟁, 전략, 전술 이런 부분은 정보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 판단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에 기초해가지고 정책을 펴면은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집니다. 전쟁에서는 지고 맙니다. 기습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군법에 보면은, 군형법에 보면은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군사상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중형에 처하든지 무기징역에 처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합참, 그리고 국방부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군사상의 허위 보고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형법으로 다스릴 만한 중대 사안인데 이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맡겨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크나큰 의문이 생기고, 김정은이가 남침했을 때 과연 그것을 남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항복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악몽까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국방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압니다. 국회에서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정부 출범한 후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다가 뒤늦게 정정을 했는데, 이 노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옆에 있던 안보실 2차장이 잘못 조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3일장을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느냐, 이거는 폐륜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질문을 국회에서 하니까 정 실장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것은 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례가 아니다. 청와대로 대통령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되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청와대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자주 하니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비난할 수 없다는 괴상망측한 양비론을 펴니다. 이게 저는 가장 악질적인 사실 왜곡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해도 거기에는 핵탄두를 싣지 않습니다.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도 싣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 화학,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미사일과 결합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UN 안보리가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엄격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이거든요. 심지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 된다. 즉 로켓, 방사포 발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범죄자가 하는 도발이므로 안 되고, 우리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모범생이 하는 자위적인 것이므로 허용되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도 발사하니까 북한을 비판할 수 없다. 아니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고요? 김정은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입장,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도 지금 쟁점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건 1차장은 지난 1일 북한 옹호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발사 트레일러 같은 차량에 싣고 와서 쏩니다. 그런데 쏠 때는 땅에 내려가지고 쏜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궤변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싣고 와서 땅에 내려서 쏩니다. 그래도 이동식 발사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식 발사라고 봐야죠. 근데 그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을 편드는데 국군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당혹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7년 ICBM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시험 발사 때 이동식 발사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로 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정의용, 김유건 두 사람은 이동식으로 쏘기가 어렵다. 이런 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이거죠.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북한이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하면은 이게 북한이 상당히 양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명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시킨 상태다. 따라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 시험장은 별 의미가 없고 폐기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동창리 발사장 폐기가 아무런 양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용 씨는 아마 그 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그거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협이 안 되면은 북한의 핵도 한국에는 안보 위협이 안 된다. 그래서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도 방어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제 타격 능력 F-35A 등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우리는 나온 건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정찰을 해야 되는데, 정찰하려면은 비행기가 떠야 하는데
수도권 상공에다가 수십 킬로미터 폭의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우리가 그 공역으로는 정찰기를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손을 묶고 있는 겁니다. 까막 눈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F-35A 등 스텔스 기능을 가진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저는 청와대 안보실은 지금 자포자기 상태로 봅니다.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다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되지 않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 선언을 했더니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미국의 안보상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라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북한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경멸해 가면서 핵실험이 아니라 이 핵을 운반할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손쓸 방법이 없다. 청와대 안보실은 이제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 북한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국내 뭐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도 냉담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다. 안보에 대해서 자포자기가 되면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다행히 한미동맹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엄청난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지켜보면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전화를 하십시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안보를 자포자기로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총을 들어야 되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